이번 강좌는 함수형 언어에 관한 첫 번째 강좌입니다. 함수형 언어는 그 용어에서 말하듯이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와 상당히 많은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강좌에서는 수학에서 말하는 그런 함수, 이러한 특성이 함수형 언어의 함수와 어떠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일반적인 그 특성에 대해서 이제 학습합니다. 이러한 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먼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함수형 언어에서 말하는 펑셔널 폼, 함수형 언어의 특성, 그 다음에 그 특별한 리커전 형태인 테일 리커전, 함수형 언어의 예 이런 것들에 대해서 차례차례 이제 학습하겠습니다. 정답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까지 명령형 언어에 대해서는 많이 배웠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이제 함수형 언어를 공부하는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명령 언어와 비교해서 함수형 언어가 어떤 특징이 다른지 이런 것을 한번 공부해 보겠습니다. 이제 명령형 언어, 임퍼러티브 랭귀지죠. 이것은 폰 노이만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함수형 언어라고 하는 것은 수학적 함수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수학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며 철저히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학적인 어떠한 그 개념이 제대로 들어있다면은 비교적 쉽게 사용할 수가 있는 게 함수형 언어입니다. 그리고 명령 언어는 프로그램의 실행의 효율성이 매우 중요한 그러한 요소입니다. 그런데 함수형 언어는 함수형 언어 그 자체가 컴퓨터 구조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명령 언어는 프로그램이 실행되는 것이 폰노면 구조 여기에 바탕을 두고 실행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효율성 좋게 만들려면 좋게 만들 수 있습니다.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수형 언어는 이제 컴퓨터 구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프로그래밍 언어가, 함수형 언어가. 그래서 이제 프로그램의 그 효율성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명령 언어에 비해서 프로그램이 효율적이지 않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명령어 언어는 폰 노이만 컴퓨터 구조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소프트웨어를 자연스럽게 개발하는 것이 쉽지 않고 제약이 많습니다. 말하자면 언어의 설계 개념이 문제나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드웨어 중심이다 이런 얘기죠. 오른쪽에 이제 그림으로 표현했듯이 명령 언어라는 것은 요 컴퓨터에 이제 가깝습니다.
컴퓨터 하드웨어에 가까워요. 이 폰 노면 구조에 기반을 두고 이제 만들어진 이 컴퓨터 하드웨어 여기에 가깝습니다. 반면에 이제 함수형 언어라는 것은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수학을 많이 사용하는 사람들이죠. 좀 사람하고 이제 비교적 가까운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형 언어는 기계하고는 좀 거리가 좀 많이 멉니다. 또 명령 언어는 이게 사람하고는 좀 거리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명령 언어라는 것은 그 신텍스와 시멘틱스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어떻게 보면 컴퓨터의 구조를 갖다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그 언어가 많이 그 기능이 보강되고 새로운 기능도 추가되고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형 언어라는 것은 수학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론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텍스와 시멘틱스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을 배울 때 명령 언어보다는 함수형 언어를 공부하는 것이 훨씬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합니다. 이제 함수형 언어는 수학의 함수에 기반을 두고 설계된 언어이기 때문에 먼저 수학적 함수를 살펴보겠습니다.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라는 것은 일종의 매핑이라고 얘기합니다. 매핑이라고 하는 것은 도메인이 있고 레인지 집합이 있습니다. 그래서 도메인에 있는 어떠한 요소를 어떠한 매핑을 통해서 이제 레인지의 어떤 엘리멘트로 매핑시키는 거죠. 도메인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역, 레인지는 치역 이런 식으로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여러분들이 학교 다닐 때 많이 보아왔던 그런 그림입니다. 도메인에서 레인지로 매핑을 하죠. 예를 들어서 이제 스퀘어라는 그러한 함수가 있다. 그러면 여기 도메인 정의역에 있는 3이라는 엘리멘트가 스퀘어 3, 3은 9 해서 레인지에 있는 9라는 값으로 이제 매핑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개념의 이제 수학적 함수는 어떤 식으로 표현하냐면은 이제 이런 걸 갖다가 이제 그 어떤 함수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로 표현하죠. 그래서 수학의 함수는 이제 함수의 한 표현 방법인데 이러한 그 함수의 이제 어떤 표현 방법을 이런 것을 표현하는 한 방법인데 함수 이름이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함수를 정의할 때 이렇게 정의하죠. 함수 이름을 먼저 써주고 그 다음에 이제 파라메타 그 다음에 그 파라메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계산하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정의된 함수를 이용해서 구체적인 어떤 값을 적용해서 계산한다. 이걸 갖다가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스퀘어라는 함수에 스퀘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에 3이라는 실제 값을 계산해서 가지고 계산한다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x에 대신 3 곱하기 3 이렇게 계산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이제 여러분들이 수학에서 많이 다뤄온 그러한 방법들이죠. 이와 유사하게 함수형 언어에서도 이러한 그 수학의 함수를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습니다. 그걸 갖다가 이제 람다 익스프레션이라고 합니다. 특별히 함수형 언어에서 말하는 함수는 람다 익스프레션이다. 그래서 람다 익스프레션이라는 것은 함수형 언어에서 함수를 표현하는 표현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함수 이름이 여기는 없습니다. 함수라는 것 자체만 표현하지 이름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함수의 정의는 이렇게 먼저 람다라고 씁니다. 그 다음에 파라메타, 그 다음에 그 파라메타를 가지고 어떤 식으로 값을 계산하느냐. 이것은 여기 수학에서 이제 함수를 정의하는 거하고 유사합니다. 단지 이 스퀘어 대신에 람다가 들어가 있다. 그리고 이퀄이 없다. 그런 차이만 있습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은 람다 익스프레션 함수 정의를 했다. 그러면은 이제 어플리케이션은 어떻게 되느냐. 구체적인 값을 적용하면 이제 3이라는 값을 적용하는 거죠. 요거 자체가 함수이기 때문에 똑같이 이게 함수입니다. 이 함수에다가 구체적인 값을 이렇게 적용시킵니다. 마치 수학에서 함수 이름 여기에 이제 값을 적용시키듯이 함수 이름은 없지만 함수입니다. 함수에다가 3을 적용시킨다.
그러면은 오른쪽에 나와 있는 계산하는 방법에 따라서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이런 걸 보면은 수학에서 말하는 함수나 함수형 언어에서 말하는 람다 익스프레션이나 표현 방법이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만 거의 의미는 다 똑같습니다. 이름이 여기는 있는 거고 없는 거고 그 차이만 있는 것 뿐입니다. 이제 펑션이라는 것을 지금 하고 있는데 함수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펑션의 특이한 형태인 펑셔널 폼에 대해서 하겠습니다. 펑셔널 폼이라는 것은 일명 하이어 오더 펑션이라고도 합니다. 하이어 오더, 오더가 좀 더 높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런 펑셔널 폼이 되려면은 이런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 게 있습니다. 다음 한 가지 이상을 만족해야 된다. 한 가지 또는 두 가지 다 만족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파라메타로 한 개 이상의 펑션을 받는다. 이 그림을 보면은 이게 이제 펑셔널 폼을 갖춘 함수입니다. 이것도 함수입니다. 그러니까 파라메타를 받을 수 있고 여기 파라메타고 그 결과로 어떤 거 뭔가를 결과를 이제 만들어냅니다. 그래서 이게 함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파라메타를 받는데 파라메타로서 최소한 한 개 이상의 이제 펑션을 받는다. 파라메터로 받는다. 두 개 봐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조건은 펑션의 결과가 펑션이다. 지금 이런 경우입니다. 오른쪽에 난 그림. 이게 펑셔널 폼을 갖춘 펑션이라고 하면은 파라메타는 뭐가 됐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 결과로 이제 펑션이 결과로 만들어질 수 있으면은 이것도 이제 펑셔널 폼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어떤 펑션이 함수가 펑셔널 폼이 되려면은 요 조건을 만족시키든가 그러니까 요런 형태든가 요 조건을 만족시키든가 요런 형태든가 아니면 요 조건을 다 만족하든가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 펑셔널 폼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그러한 펑션으로서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펑션 컴포지션, 펑션의 어떤 그 결합이죠. 그다음에 어플라이 툴 이런 거, 얘는 다음에 하나씩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 펑셔널 폼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배웠습니다. 그러면은 펑셔널 폼의 한 형태인 펑션 컴포지션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함수들이 합성된 거다, 합성함수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럼 함수를 합성하는데 합성함수라는 그런 그 오퍼레이터를 이제 이런 표현을 이제 쓰기로 합니다. 그럼 뭐냐? 파라메타는 뭐냐? 이것도 함수이기 때문에 파라메타를 받습니다. 파라메타로서 이제 두 개의 펑션을 받습니다. 그걸 이제 F와 G라고 하자. F와 G라고 하자. 그렇습니다. 두 개의 펑션을 파라메타로 받아요. 그 다음에 그 결과로서 뭘 계산하냐면 어떻게 계산하냐면 둘째 펑션의 값을 먼저 구하고 그 결과를 또 첫째 펑션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많이 배운 그런 형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제 fx가 x 플러스 2고 gx가 3x라고 하자. 이럴 때 펑션 컴포지션 합성함수 f 동그라미 g는 h라고 하자. 이렇게 되면 이제 hx는 뭐냐? 먼저 fg 동그라미 g에다가 이제 x를 h가 요거 fg니까 여기다 이제 x를 적용합니다. 여기서 결과를 계산하는 방법, 둘째 펑션의 값을 먼저 구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펑션의 값을 먼저 구하고 그 결과를 첫째 펑션에 적용한다. 그 결과를 여기 f 첫째 펑션에 적용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3 곱하기 x 플러스 2, 3 곱하기 x 여기 플러스 2 이런 식으로 된 겁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때 이제 많이 다룬 그런 형태로서 생소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면은 펑션 컴포지션이라는 함수 요겁니다. 오퍼레이터는 이걸로 되어 있죠. 그러면 여기 두 개의 펑션을 파라미터로 받아서 그 결과로 이러한 펑션이 결과로 나옵니다. 펑셔널 폼의 또 다른 형태인 apply to all이라는 그런 펑션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apply to all이라는 그런 것은 펑션을 일단 알파로 표현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이제 펑션이기 때문에 파라미터를 받는데 파라미터는 이제 두 개의 파라미터를 받습니다. 뭐냐면은 이제 일단은 펑션 하나하고 이제 리스트인데 앞으로 설명을 위해서 이 펑션을 예를 들어서 이제 스퀘어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두 개의 스퀘어라는 펑션하고 한 개의 리스트를 파라미터를 받아서 뭘 계산하냐면은 리스트의 각 엘리멘트, 리스트에 보면은 엘리멘트도 있죠. 각 엘리멘트의 스퀘어를 다 적용합니다. 그래서 얻은 그 결과들의 리스트를 이제 결과로 내게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 보면 이제 스퀘어라는 함수는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은 이제 그 apply to all이라는 펑션이 이런 스퀘어라는 펑션하고 리스트 하나를 받습니다. 펑션 하나하고 리스트 이렇게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리스트의 각 엘리멘트, 이 리스트의 각 엘리멘트 세 개가 있죠. 각 엘리멘트에 스퀘어를 적용해서 스퀘어를 적용합니다. 그럼 2는 4, 3, 3은 9, 4, 4, 16 적용해서 얻은 결과의 리스트다. 이제 4, 9, 6, 16 이렇게 얻은 이 리스트가 결과가 된다 이런 얘기죠. 이걸 이제 펑셔널 폼에서 표현한 그림으로 표현하면은 이제 펑셔널 폼 알파라는 것은 apply to all 알파라는 것은 이런 스퀘어라는 펑션하고 리스트 하나를 받습니다. 그 결과는 요 엘리멘트 각각에 대해서 요 함수를 스퀘어라는 함수를 적용한 그 결과의 리스트를 이제 결과로 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제까지 함수형 언어가 수학적 함수와 어떻게 비슷한지 그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그 함수형 언어의 기본을 이제 일반적인 내용을 다루게 되겠는데 먼저 함수형 언어의 특성을 먼저 보겠습니다. 일단 함수형 언어를 사용하게 된 목적은 뭐냐면은 수학적 함수와 최대한 비슷하게 이제 흉내내서 그런 식으로 이제 구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프로그램 형태는 이제 그 수학과 비슷하게 함수의 정의, 그 다음에 함수의 적용, 어플리케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걸로 이제 나눠집니다. 이것은 수학에서 말한 거나 이제 비슷합니다. 한 함수의 결과는 다른 함수의 이제 파라메타로 사용될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함수의 결과가 어떤 그 값이 나오든 또는 함수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펑셔널 폼의 경우에는 이제 함수가 나올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또 다른 함수의 이제 파라메타로 사용된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이제 어사이먼트 문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요 사항을 한번 보면은 한 함수의 결과는 다른 함수의 파라미터로 사용된다. 이 경우에 add a, b 이렇게 되면 이제 a와 b를 이제 더한 결과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곱하기 멀트 x, add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요 함수의 이제 결과가 이제 멀티에 이제 파라미터로 또 쓰이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요거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식의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하기 때문에 또 이제 어사이먼트 문장을 전혀 사용하지 않고서도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함수의 결과로 리턴되는 값의 타입에 제한이 없다. 명령형 언어, 이제 임퍼러티브 랭귀지 같으면은 함수의 결과로 리턴되는 값의 타입이 좀 제한이 있었습니다. C 언어 같은 경우 예를 들어 보면은 함수의 결과로 이제 어레이, 배열 같은 것을 이제 결과를 리턴될 수가 없었습니다. 또 함수, 펑션이 어떤 함수의 결과로 리턴될 수가 없었습니다. 말하자면은 임퍼러티브 랭귀지에 있어서는 이제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것이 좀 제한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형 언어에 있어서는 퍼스트 클래스 오브젝트라는 것이 이제 대부분의 모든 타입이 거기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그 제한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전혀 이제 사용하지 않고 이제 프로그램이 가능합니다. 변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있냐면은 반복 실행, 예를 들어서 이제 룹, for 룹이나 while 룹 이런 것들 갖다가 이제 리피티션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반복 실행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보통 반복 실행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C 언어 이런 데서 이제 배웠듯이 반복 실행이 하는 것은 이제 for나 while 같은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반복 실행을 제어하는 이제 변수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변수 값이 초기 값에다가 이제 증가값 해가지고 이제 테스트 해가지고 룹을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러한 이제 변수를 사용해야만이 이러한 그 반복 실행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함수형 언어에서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반복 실행이 이제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프로그램 작성하다 보면은 반복 실행할 일이 많은데 반복 실행이 불가능하면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리커전이라는 것을 사용해서 반복 실행 효과를 얻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실행 시간이 좀 더 걸립니다. 그래서 이제 실행이 비효율적인 그런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변수를 전혀 사용하지 않는다 하는 면은 또 무슨 효과가 있냐면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이펙트를 발생시키는 여러 요인들이 있었는데 그런 요인들 모두가 변수를 사용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요인들입니다. 근데 이제 함수형 언어에서는 변수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사이드 이펙트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이제 레퍼런셜 트랜스페어런시가 이제 보장된다 이런 얘기죠. 레퍼런셜 트랜스페어런시는 서브 프로그램을 여러분들이 배울 때 그때 다룬 내용입니다. 복습하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의 이제 함수형 언어는 인터프리터를 이용해서 이제 구현이 됩니다. 명령형 언어는 대부분 이제 컴파일러 언어로 구현되는데 함수형 언어는 인터프리터로 구현됩니다. 그리고 이제 주로 다루는 자료 구조는 이제 리스트이다. 명령 언어는 다룬 자료 구조가 상당히 다양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함수형 언어에서는 주로 리스트를 다룹니다. 그래서 리스트라는 것이 이제 리커전을 하기에 굉장히 좋은 그런 자료 구조입니다. 그 다음에 리커전 중에서도 이제 특별한 형태인 테일 리커전을 또 지원합니다. 테일 리커전에 대한 내용은 다음에 이제 자세히 이제 설명하겠습니다. 이제 리커전의 그 특별한 형태인 그 테일 리커전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테일 리커전이라는 것은 리커전이지만은 어떠한 특성을 이제 만족해야 됩니다. 그 특성이 이겁니다. 펑션이 리턴하는 값이 단순한 값이거나
단순한 리커시브 콜인 형태다 이겁니다. 지금 여기 이제 그 유클리드 호재법이라는 그 C 코드로 이제 나온 게 있습니다. 이걸 보면은 이제 GCD Greatest Common Divisor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런 그 펑션입니다. 두 숫자를 파라미터를 받아서 이제 최대 공약수 구하는 건데 여기 보면은 이 조건을 만족하는 거 봅니다. 리턴하는 값이 단순한 값이거나 여기 보면은 리턴하고 M 했습니다. 그냥 단순한 하나의 값입니다. 그 다음에 단순 리커시브 콜이다. 또 다른 형태 리턴. 리커시브 콜하고 이걸로 끝납니다. 이 결과만 얻으면 끝난 거죠. 여기도 리턴 GCD 콜 했습니다. 이 결과만 얻으면 이 결과 값을 그냥 리턴만 하면 끝납니다. 이런 것들이 이게 단순한 값, 단순 리커시브 콜이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이제 테일 리커시브한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이것은 그 최대 공약수를 구하는 그 유클리드 호재법 알고리즘인데, 이런 알고리즘은 어떻게 해서 나오냐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때 배운 그러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5083과 4807 두 수의 최대 공약수를 구하라. 그러면 여기서 보면은 두 수의 공통 약수가 지금 여기서 쉽게 보이질 않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제 사용하는 방법이 유클리드 호재법입니다. 유클리드 호재법은 이제 큰 수에서 작은 수,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누어서 그 나머지 요걸 구합니다. 그러면은 요 두 수의 최대 공약수는 이제 요 수와 요 수의 최대 공약수가 마찬가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걸 똑같이 또 적용합니다. 큰 수를 작은 수로 나눠서 그 나머지가 요거다. 그러면 결국은 또 요 두 수의 이제 최대 공약수가 같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 과정을 계속 반복해서 최종 요 나머지가 0이 되면은 그 전 단계에 있었던 거 요것이 이제 최대 공약수다. 이렇게 이제 구하는 알고리즘입니다. 그래서 이걸 갖다 C로 구현한 게 이제 이게 된 겁니다.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5083과 4807을 파라미터를 넣어서 요 펑션을 호출했을 때 경우에 어떤 식으로 계산되나 한번 봐요. 그럼 요것은 이제 파라미터 보면은 어떤 조건을 만족해서 이제 또 이런 걸 또 해야 되죠. 그러면 이 결과는 이제 GCD 4807, 276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요거 이렇게 계속 콜해서 이제 이게 0이 되면 이제 23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C 프로그램에서 임퍼러티블 랭귀지에서는 C 코드와 같은 임퍼러티블 랭귀지에서는 어떻게 되냐면 23을 구했습니다. 그럼 23이란 결과는 요거의 결과입니다. 그 다음에 요거의 결과는 또 요거의 결과가 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리턴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리턴 23이 계속 리턴 되는 거죠. 계속 23이 여기까지 리턴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구하려고 했던 이 값의 결과가 23이 된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요걸 구할 때 다시 이걸 콜하고 또 이걸 구할 때 다시 이걸 콜하고 다시 콜하고 다시 콜하고 다시 콜하고 이걸 얻었다. 그러면 이제 최종적으로 여기까지 전달하기 위해서 리턴 이런 과정을 거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제 함수형 언어에만 해당된다 하는 얘기는 뭐냐면은 이걸 구하게 되면은 이 값은 그냥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여기서 이 값을 구했다 그러면 다시 리턴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이것은 또 이거하고 똑같습니다. 다시 리턴할 필요 없어요. 똑같습니다. 이게 결국은 최종적으로 23까지 구했다. 그러면 리턴하지 않고 그냥 요거의 결과가 23이 된다. 이걸로 끝나버립니다. 이것이 리턴하는 값이 단순 값이거나 단순 리커시브 콜인 형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형태로 이제 구현된 것이 함수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똑같은 테일 리커전을 구현한 함수라 하더라도 함수형 언어는 이와 같이 효과적으로 이렇게 구현이 됩니다. 그런데 임퍼러티브 랭귀지에서는 이제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테일 리커전에 대해서 이제 배웠으니까 이제 테일 리커전이 아닌 그러한 넌 테일 리커전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특성이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넌 테일 리커전 펑션이라는 것은 리커시브의 콜의 결과로 받은 값에
추가적인 연산을 수행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리턴된다 이런 얘기예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제 아주 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팩토리얼 구하는 이제 펑션이 있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이제 리턴할 때 리커시브 콜의 결과로 받은 값, 여기 보면은 이제 팩트 n 말이 이게 리커시브 콜입니다. 여기서 이제 어떤 값을 받아오겠죠. 리커시브 콜의 결과로 받은 값에 추가적인 연산을 수행한다. 여기 보면 여기다 n 곱하기 이 결과에다가 n 곱하기를 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인 연산을 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리턴하는 겁니다. 이런 경우 이것이 이제 테일 리커전이 아니다 이런 얘기입니다. 단순한 값을 리턴한 것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 리턴 1 이것은 단순한 값을 리턴하죠. 그렇지만 여기서 이게 단순한 값을 리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건 테일 리커전이 아닙니다. 추가적인 리커시브 콜을 한 다음에 추가적인 연산을 더 해야 됩니다. 이게 그래서 연산한 결과를 리턴해야 되니까 이건 넌 테일 리커전이다. 지금 이제 이런 경우는 컴파일러가 이터레이션으로 쉽게 변환할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앞에서 이제 테일 리커전의 경우는 컴파일러가 이터레이션으로 쉽게 변환할 수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런 것들이 비록 테일 리커전이 아니라 하더라도 함수형 언어에서는 테일 리커전으로 하는 것이 훨씬 이제 프로그램에 이제 효과가 좋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테일 리커전으로 바꿔줬으면 좋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것들이 함수형 언어에 있어서는 넌 테일 리커전은 테일 리커전으로 이제 변환해주는 어떤 그런 알고리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걸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이러한 그 넌 테일 리커전을 적용한 그 팩토리얼과는 프로그램을 테일 리커시브하게 이제 바꾼다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는 그냥 팩트고 여기는 팩트 이제 R이라고 붙였습니다. 테일 리커전에서 R이라고. 그러면 여기는 이제 파라미터가 하나인데 여기는 두 개입니다. 근데 여기 단순히 형태를 보면은 리턴할 때 단순한 값 하나 리턴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보면은 리턴 리커시브 콜한 거 이것이 결과입니다. 여기 결과 받아온 값에다가 무슨 연산 추가적인 연산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형태가 테일 리커전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테일 리커전 형태를 이렇게 만들었으면은 이때는 반드시 원래의 팩트 이런 펑션을 이런 식으로 이제 구하는 거나 테일 리커전 펑션을 이용해서 이렇게 구하는 거나 똑같다 하는 이런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원래 그 팩토리얼 구하는 거 팩트 n이라는 것은 팩트 r을 이용할 때는 n 여기 n 값이 똑같이 들어갑니다. n 값이. 그 다음에 1이란 거 이것이 이제 결과를 계속 여기다 받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변환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그 여기서 구체적으로 어떤 그 값을 적용해서 이걸 한번 이용해 보겠습니다. 팩트 3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3이 들어가서 이제 n이 0이 아니니까 이걸 또 합니다. 그러니까 n 3 곱하기 팩트 2가 됩니다. 그럼 팩트 2만 놓고 봤을 때는 또 2 곱하기 팩트 1입니다. 팩트 1만 놓고 봤을 때는 1 곱하기 팩트 0예요. 그럼 팩트 제로는 이제 1이 됩니다. 팩트 제로는 이제 1이 되니까 1 곱하기 1 해서 1이 나옵니다. 그러면 요 결과가 1이 됩니다. 이 결과 1이 된다는 얘기는 이제 또 그 결과에다 2를 또 곱해줘야 되죠. 이 결과가 이제 1이니까 여기다 2 곱합니다. 그래서 결과 2예요. 이 결과 2라는 얘기는 이 결과가 2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3 곱하기 2, 3 곱하기 2를 또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6. 이 결과 6이라는 것은 이것이 6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테일 리커전이 아니다 그러면은 리커시브 콜을 이렇게 한 결과에다가 뭔가 추가적인 그런 연산을 더 해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 뭐 콜 해서 여기서 이제 또 이 값이 이제 가서 이제 리턴 해서 이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그 이걸 테일 리커전으로 바꾼 거다. 이렇게 된 경우에는 팩트 3를 구할 때는 여기 팩트 3는 팩트 R에 3, 1이다 이런 얘기죠.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이제 이게 팩트 R 3, 1 이런 이걸 또 적용하는 겁니다. 이것은 이제 팩트 R에 이제 여기입니다. n-2 그 다음에 R 곱하기 n이죠. 이게 R이 1이니까 R이 1 곱하기 3 이렇게 됩니다.
그럼 이 결과는 이제 팩터 2, 3이나 마찬가지죠. 팩터 R6이 대문자로 써야 되는데 소문자 됐습니다. R2, 3이면은 또 이제 요걸 또 콜하니까 또 이걸 해서 n-1이 되고 이제 3 곱하기 2. 그래서 팩터 1, 6이 되는 거죠. 또 그 다음에 또 다시 이걸 하게 되면은 0, 6 곱하기 1. 그래서 이제 0, 6. 결과는 6이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경우 보면은 팩트 3는 계산한 결과가 이게 되고 요거는 또 콜한 결과가 됩니다. 또 그냥 콜한 결과가 되고 콜한 결과가 되고 6입니다. 이건 추가된 이 값을 계산한 다음에 추가적인 그 계산이 필요 없기 때문에 이것이 최종적인 결과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그 함수형 언어의 특징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건 이제 C 코드로 작성했으니까 C 코드에서는 이렇게 구한다 하더라도 결국은 6이라는 것이 리턴해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것이 이제 함수형 언어하고 차이점이죠. 함수형 언어는 이 구한 게 이거 최종 결과가 되지만은 이 명령 언어에서는 계속 리턴 과정을 거치게 돼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명령형 언어하고 함수형 언어하고 이제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큰 차이점 중에 하나입니다. 이제 함수형 언어의 이제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리습. 이것은 이제 최초의 함수형 언어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함수형 언어도 많이 발전되어 왔는데 최근에 발전된 그런 함수형 언어의 여러 가지 좋은 개념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리습이라는 언어는 함수형 언어이지만은 명령형 언어 형태의 프로그램도 작성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수도 사용할 수 있고 또 어사이먼트도 할 수 있고 또 반복 실행도 할 수 있고 이러한 기능들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커먼 리습은 리습이라는 언어를 좀 더 이제 최근에 발전된 여러 가지 함수형 언어의 그 개념을 집어넣어서 더욱더 발전시킨 그러한 언어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의 리습 또한 그 리습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여러 가지 이제 그 다이얼렉트 방언이라고 하죠. 다이얼렉트 스킴도 그 중에 하나인데 리습 계열의 모든 함수형 언어가 지원하는 기능 대부분 모두 다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 방대하고 아주 복잡한 언어, 아주 복잡합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이제 스킴과는 전혀 반대입니다. 스킴은 디자인 개념이 아주 굉장히 심플한, 간단한 그러한 함수형 언어. 그렇지만은 함수형 언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은 다 구현한다. 이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능은 모두 다 기능 많지만은 언어 자체는 굉장히 간단한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교육 목적으로 많이 쓰는데 스킴은 이제 다음 강좌에서 주로 함수형 언어 이 강좌의 대부분은 이제 스킴 하는데 이제 할애가 될 겁니다. 스킴은 자세히 여러분이 배우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커먼 리습은 이제 그 함수형 언어 중에서 제일 많이 사용되는 그런 언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그 적용되는 그 도메인은 인공지능 분야가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함수형 언어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ML이라는 언어가 있습니다. 메타 랭귀지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스태틱 스코프 룰만 지원하는 그런 언어입니다. 그리고 타입 시스템에 있어서는 strongly typed 언어이다. 그래서 이제 타입 코어션은 해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변수에 이제 타입이 있는데 타입을 지정하지 않으면은 타입 인퍼런싱을 적용합니다. 이것은 여러분들이 배운 바 있죠. 그리고 이제 그 ML의 이제 그 프로그램 신텍스는 명령 언어, 임퍼러티브 랭귀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식은 인픽스 형태를 씁니다. 대부분의 이제 함수형 언어는 수식을 그냥 프리픽스 형태를 많이 쓰는데 ML은 이제 인픽스를 많이 씁니다. 그리고 뭐 if, then, else라는 그런 구조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해스켈이라는 언어, 이것은 이제 겉으로 보기에는 이제 에밀과 비슷합니다. 이러한 특성들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다른 점들은 이제 함수가 이제 폴리모픽 펑션일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폴리모픽 펑션 그러면 이제 이 중에 하나는 이제 오버로디드 펑션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보면은 이제 썸이라는 걸 보면은 썸은 이제 리스트의 썸입니다. 여기 이제 HT 이렇게 돼 있는데 H는 리스트 헤드, T는 이제 테일이죠. 리스트 테일. 그러면은 이런 헤드와 테일 이게 이런 거죠. 이게 리스트인데 이게 헤드고 요게 테일입니다. 그러면 전체의 썸은 요 테일의 썸에다가 헤드를 더한 거다 이런 얘기죠. 전체의 썸은 테일의 썸에다가 이제 헤드를 갖다가 더한 거다. 그리고 널 리스트면은 제로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건 마치 이제 함수 이름이 썸하고 똑같은데 이제 파라미터가 이제 형태가 틀리죠.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이제 폴리모픽 펑션 형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해스켈은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합니다. 이건 이제 반대가 이제 이거 이밸류에이션인데 이거 이밸류에이션을 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파라미터 패싱을 한다 그러면은 액츄얼 파라미터의 값을 파라미터 패싱할 때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액츄얼 파라미터가 파라미터로 넘어갈 때는 그냥 파라미터 그 자체로서만 넘어가고 그 다음에 포멀 파라미터로 넘어갔을 때 그 포멀 파라미터가 사용될 때 그때 계산한다 이런 얘기입니다. 항상 실제로 사용될 때 그때 계산하지 사용되지 않는 수식은 절대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이런 것들이 이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입니다. 그래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이제 콜 바이 네임 파라미터 패싱 방법에 콜 바이 네임이 여러 개 배운 바 있습니다. 콜 바이 네임을 이제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그 레이지 이밸류에이션과 콜 바이 네임 이런 그 특성 때문에 이제 무한 수열을 형성할 수 있는 그러한 기능이 있습니다. 무한 수열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이제 포지티브 양의 정수다 그러면 이제 0, 1, 2, 3 여기서 0이란 것이 이제 양의 정수인지 아닌지 뭐 논란이 있겠습니다만은 여하튼 0부터 하겠습니다. 3, 4 해가지고 이제 계속 점 이런 식으로 표현합니다. 근데 이제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하기 때문에 수열을 끝까지 계산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을 실행하면서 필요한 만큼만 필요할 때 그걸 계산합니다. 4까지 필요하면 4까지만 계산하면 되고 5 필요하면 그 다음에 또 계산하면 됩니다. 또 1000이라는 것도 그때 가서 계산하면 돼요. 미리 계산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을 이렇게 점점 이렇게 표현해주면 이건 이제 나중에 필요할 때 이제 계산한다는 얘기죠. 그다음 이분스라는 건 이제 2, 4, 점점 처음에 두 가지 패턴만 주면은 그 다음 패턴에 따라서 필요할 때 이제 만들어냅니다. 조금 이제 좀 복잡한 수열을 보면 이제 스퀘어라는 그런 거. 그러면 이제 스퀘어는 n 곱하기 n이죠. 근데 n의 엘리멘트는 0부터 점점 해서 이제 이렇게 나왔습니다. 이게 이제 포지티브 숫자가 이제 여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게. 그래서 무한 수열을 받는 거죠. n이라는 것은 무한 수열의 이제 값을 받아서 이제 제곱을 한다는 얘기죠. 이것도 점점 해놨기 때문에 필요할 때 이걸 생성해가지고 이제 이것을 계산해 주면 됩니다. 결과적으로 0, 1, 4, 9 계속 이렇게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필요할 때 그때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그 레이지 이밸류에이션을 함으로써 무한 수열과 관련된 그러한 문제풀이도 이제 가능하게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틀렸습니다.